2019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에 삼성이 $10,000,00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밝혔습니다. 정부의 예산 지원에 이어 공식 후원사까지 확보하면서 대회 개최 준비에 더욱 속도가 붙을 전망입니다.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정당한 권리 찾기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광주전남은 전국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아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는 우려가 높습니다. 외환 투자를 위해 고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수십 명의 투자자들을 끌어들인 투자회사 대표가 잠적했습니다. 피해 투자자들은 수백억 원대의 투자 사기가 발생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단이 연말을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쌀을 전달하며 사랑의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세계 수영 선수권 대회가 국비 지원으로 한 고비를 넘겼습니다만 여전히 비용을 줄여야 한다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런데 반가운 소식이 하나 있습니다. 삼성이 세계 수영대회 공식 후원사로 참여해 $10,000,000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윤장현 광주시장이 밝혔습니다. 한신구 기자입니다. 국회 예산심사 마지막 날 내년 정부 예산에 20억 원이 반영되면서 대회 개최에 숨통이 튼 2019 국제수영대회. 최대 1,800억 원이 넘을 것으로 예상되는 대회 경비는 광주시의 큰 부담으로 남아 있습니다. 윤장현 광주시장은 광주 MBC 시사 프로그램 토론인 광주에 출연해 국제수영대회에 삼성 측이 $10,000,000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삼성 측이 지난 3월 피나 즉 국제수영연맹의 오피셜 파트너로 참여해 $20,000,000의 대회 개최권료 가운데 절반을 부담하기로 했다는 겁니다. 끊임없이 그 삼성 측을 제가 설득을 해서 함께 했었고 그때 사실은 수영대회를 할 때 1,000만 불을 스폰서 해주겠다는 약속을 받아놓은 적도 있습니다. 삼성은 지난 7월 끝난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서도 후원사로 참여해서 대회 운영에 필요한 주요 전자제품을 후원하기도 했습니다. 그동안 수영대회 개최에 발목을 잡았던 정부의 예산 지원 불가 방침이 사실상 풀렸고 삼성의 공식 후원 방침으로 다른 스폰서 기업 뉴스도 탄력을 받게 됐습니다. 윤 시장은 또 지난 7월 성공적으로 끝난 광주 유니버시아드 대회처럼 최대한의 비용 절감을 통해서 재정 부담을 최소화하겠다는 뜻도 밝혔습니다. 피나 세계 수영연맹의 한없는 그런 바람의 페이스에 끌려가지 않고 시 재정이 결코 1,000억 원 넘지 않은 선에서 할 수 있도록 국제경기대회 지원법에 따라서 시설비와 운영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만큼 정부 지원액을 최대한 끌어올리는 것은 광주시는 물론 지역 정치권이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MBC 뉴스 한신구입니다. 정부가 노동개혁이란 이름으로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5대 법안 중에는 기간제법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정규직을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는 법안인데요. 지금도 하소연이 쏟아지는데 혹시나 서름을 연장하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송정근 기자입니다. 국내 통신회사에서 5년째 인터넷 설치와 AS 업무를 맡고 있는 41살 김호 씨. 점심도 걸러가며 일하기 일쑤고 실수라도 하게 되면 월급이 깎이는 서러움을 겪었습니다. 정당한 권리를 찾기 위해 노조를 만들었더니 회사의 횡포는 더 은밀해졌습니다. 해고 가능성이 좀 있는 사람들한테는 오히려 일가가 붙습니다. 그래서 부당노동이라는 것도 피할 수 있고 또 조합원들 간에 이간질도 시키는. 초등학교 돌봄교실 선생님으로 일하는 김모 선생님은 학교 측으로부터 무보수로 일해달라는 요구도 받았습니다. 들쭉날쭉한 월급도 괴롭지만 연말만 되면 재계약 문제로 가슴앓이를 해야 하는 현실이 가장 힘듭니다. 1년마다 한 번씩 고용 승계 있잖아요. 그것이 불안해. 작년에도 엄청 불안해서 저희들이 실업자들의 마음이 두근두근했어요. 자꾸 재계약 들어가는데 저희도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사정없이 잘라버려요. 올 들어 광주 비정규직 지원센터에 접수된 상담 건수는 750여 건으로 지난해보다 50% 이상 늘었습니다. 이 중 절반 정도는 임금체불 등 임금과 관련된 상담이었고 산업재해, 징계 해고 등의 순으로 상담이 많았습니다. 비정규직도 법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의 권리 찾기를 할 수 있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는 데 따른 것입니다. 이 기관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많이 찾아주셔서 상담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보입니다. 광주의 비정규직 노동자 수는 모두 25만 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 찾기를 위한 지리한 싸움은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정근입니다. 그런데 광주 전남은 비정규직 비중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는 사실 혹시 알고 계셨습니까?
그만큼 소득 격차도 큰데 이런 현실이 지역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릴 수도 있습니다. 이어서 조현성 기자입니다. 월 평균 임금은 정규직의 절반, 평균 근속기간은 3분의 1 수준에 불과한 비정규직. 2015년 8월 현재 광주 전남 지역 임금 근로자 가운데 비정규직의 비중은 37.4%입니다. 전국에서 비정규직의 비중이 가장 높습니다. 부산 경남과 비교해서 8%포인트가 전국 평균보다도 5%포인트 이상 높습니다. 이 같은 상황은 고스란히 지역 내 근로자 간 소득 불평등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광주 남부 지역의 진위 계수는 0.464로 인천, 경기와 함께 전국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진위 계수는 소득 불평등의 정도를 나타내는 수치로 1에 가까울수록 소득 분배가 불평등함을 나타냅니다. 근데 저희는 다 계약직이니까 다 옮겨 다니고 결국은 다 광주 떠나시더라고요, 선배님들도. 전문가들은 소득 불평등도가 높을수록 지역 경제의 활력을 떨어뜨려 결과적으로 경제 성장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가계소득이 낮게 되면 이런 선순환이 오히려 악순환이 돼버리기 때문에 지역 경기가 회복되는데 굉장히 장애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한국은행은 최근 보고서를 통해 광주 전남은 전체 가계 대출에서 저소득층의 금융부채가 다른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고 신용도가 낮은 서민들이 이용하는 대부업체의 대출액이 전국에서 가장 빠르게 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조윤성입니다. 사법시험 폐지를 4년 유예하기로 한 정부 발표에 반발해서 전남대 법학전문대학원 학생들도 집단 자퇴서를 제출하고 학사 일정도 전면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전남대 로스쿨 원생 300여 명은 어제 저녁 긴급회의를 열어서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습니다. 또 2학년 학생들은 내일로 예정된 형사재판 실무 시험을 거부하기로 했고 3학년 학생들도 변호사 시험에 응시하지 않는 등 모든 수업과 시험을 거부하기로 뜻을 모았습니다. 수십 명의 투자자들이 20억 원대의 금융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이 투자자들은 아직 상황을 잘 모르는 투자자들까지 합하면 피해액이 수백억 원에 이를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정유욱 기자입니다. 투자회사 대표 A씨가 청중을 대상으로 큰 돈을 벌게 해주겠다며 투자를 유인합니다. 이런 수수료들이 상당히 안 되는 거라요. 이런 것들로 이런 선수들 많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A씨는 지난해 6월부터 광주 동구에 사무실을 차린 뒤 투자자를 대거 모집했습니다. 환율 차익을 이용해 수익을 창출하는 외환 거래를 통해 투자금의 10%를 수수료 수익 명목으로 36개월간 지급하는 방식입니다. 실제로 한동안 투자자들에게 수익금이 지급됐고 인센티브도 제공되면서 투자자들은 A씨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저도 한 3번 이상 받으니까 이제 그때부터 지인들한테 이제 소개를 했는데 또 소개를 하면 또 소개 수당이 나오기 때문에. 그런데 A씨가 한 달 전쯤부터 신적하면서 논란이 두절되자 투자자 30명은 금융 사기를 당했다며 검찰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A씨의 처벌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습니다. 수사를 의뢰한 투자자들은 자신들은 총 23억 원의 피해를 봤지만 투자자가 모두 300명이 넘는다며 피해액이 눈덩이처럼 불어날 거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실제로는 지금 현재 약 인원으로는 350명 이상이고요. 피해 금액은 약 260억 이상 됩니다. 한편 투자사 대표 A씨의 해명을 듣기 위해 여러 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지만 해당 전화는 통화가 정지된 상태였으며 A씨의 행방 역시 묘연한 상태입니다. MBC 뉴스 정용욱입니다. 기아 타이거즈 선수들이 경기장 주변의 주민들에게 사랑의 쌀을 나눴습니다. 받는 이들은 쌀도 쌀이지만 선수를 직접 만날 수 있어서 기쁨이 더 컸을 겁니다. 김우수 기상캐스터가 동행했습니다. 단촐한 방 한 칸에 외손자와 함께 사는 박순내 할머니. 올겨울 할머니를 가장 힘들게 하는 것은 바로 매서운 추위. 집에서도 점퍼를 입고 온열 매트 하나에 의존하며 추위와 씨름합니다. 제일 불편한 것이 추우니까 그것이 이제 불편하지. 먹는 거야 그놈 갖고 그냥 잘 먹고 살겠습니까? 이런 추운 겨울을 따뜻하게 보낼 수 있도록 할머니에게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네네, 아이고. 겨울 따뜻하게 보내주세요. 네. 이거 오늘 감사합니다. 이렇게 분이 도와주셔서. 두 사람이 왕래하기에도 좁은 골목길. 선수들은 쌀 포대를 어깨에 둘러매며 부지런히 쌀을 나릅니다. 최고참 최영필 선수에서부터 막내 박정수까지. 굳은 날씨지만 선수들은 나눔을 실천했다는 생각에 표정에서도 뿌듯함이 드러납니다. 기아 타이거즈는 사랑의 쌀 나눔을 통해 경기장 인근 180여 가정에 쌀 150여 포대를 전달했습니다. 쌀 배달에 앞서 광주천과 임동 지역 골목길 청소에도 나섰습니다. 한겨울 문턱에서 사랑의 쌀 나눔 행사로 이웃 시민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채웠습니다. MBC 뉴스 김은수입니다. 오늘 오전 9시 30분쯤 광주시 동구 용산동에 있는 한 병원 인근 40m 높이의 암벽 꼭대기에서 2, 3m 크기의 돌과 흙더미가 무너져 의료용 폐기물 창고 일부가 부서졌습니다. 광주 동구청은 최근 눈과 비가 자주 오면서 돌 사이 간격이 벌어져 암벽이 무너진 것으로 보고 현장을 통제한 뒤 정확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20분쯤 나주 혁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25톤 트레일러 운전기사 52살 신모 씨가 철제 구조물에 깔려 숨졌습니다. 경찰은 적재함에 나무 지지대가 부러지면서 트레일러에 실린 철제 구조물이 하역 작업을 준비하던 신 씨를 덮쳐 숨진 게 아닌가 보고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광주 장애인 총연합회는 장애인 종합복지관에서 송년 행사를 열고 장애인들의 권익과 복지 향상에 기여한 유공자들을 표창하고 격려했습니다. 또 노래자랑과 장기자랑 등 다양한 행사도 마련돼 장애인들이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경찰이 금지했던 제2차 민중총궐기 집회가 법원의 결정에 따라 허용된 가운데 전남 지역에서는 2천여 명이 상경할 예정입니다. 전국 농민회 총연맹 광주전남연맹과 민주노총 전남본부에 따르면 내일 서울에서 열릴 예정인 2차 민중총궐기 집회에 전남 지역 농민과 노조원 등 2천여 명이 참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달 14일 1차 집회에서 경찰의 물대포에 맞아 중태에 빠진 보성 지역 농민 백남기 씨는 아직 의식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광주지방경찰청은 오는 7일부터 다음 달 3일까지를 연말연시 특별 방범 활동 기간으로 설정하고 가용 경력을 총동원해 특별 치안 확보에 나섭니다. 광주경찰청은 이 기간 동안 주택가와 편의점, 금은방 등 범죄 다발 우려 지역이나 현금 취급업소를 중심으로 주민 접촉형 경찰 활동을 강화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증액된 내년도 전남 국비지원 예산이 지역별로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주영순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내년도 전남 국비지원 예산은 정부안보다 1,754억 원이 국회에서 증액됐는데 75개 사업 가운데 15개 사업이 순천에 집중됐고 광양 6건, 구례 5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무안과 한평, 강진 지역 현안 사업은 국회 증액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